중부지방에는 눈이 또 왔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좀 내리고 있는데요. 길이 그래서 좀 미끄럽습니다. 주말 아침에 어디 일찍 가시는 분들께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특히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미니는 어제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들 올려주셔서 저희들도 좀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나가도록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아침 한때 서울과 경기도 지방 또 충남 서해안 지방에 구름이 많고 눈이 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이 조금 쌓이는데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다 제설 작업을 해서 크게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면도로가 여전히 미끄럽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영하 6.3도고요. 부산이 영하 2.7, 광주 영하 7.5, 대전 영하 7.2, 춘천이 영하 1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35% 올랐습니다. 11,864.01, 나스닥은 0.56%가 내려갔네요. 2,688.98이었습니다. 혼조세였는데 우울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다우존스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40초 나가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르단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예, 튀니지 제스민 혁명의 영향이 주변 아랍 국가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예, 알제리,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미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총리 퇴진과 내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예. 경찰 추산 한 4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모인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전날 그 총리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연봉 그리고 퇴직 공무원 군인들의 연금 이거를 올리려고 2억 8,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터진 겁니다. 예. 야권은 요르단 빈곤층이 25%나 되고 또 암만 물가는 아랍권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인과 공무원들만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예. 튀니지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외적 요소들이 들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주변 독재 국가들의 긴장하게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요르단은 이 영향 때문인가요? 축구에서도 8강전에서 떨어졌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몰랐습니다. 예. 알바니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유혈 사태가 있었네요. 예, 알바니아는 그리스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예. 아랍 민족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 70%가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제 한 2만 명 정도가 수도 티라나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위대 2명에서 3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알바니아는 2009년에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최근에 연립정부의 부총리가 발전소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사퇴를 했는데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야당들이 이렇게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으로 진압해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라는 게 외신들의 보도입니다. 알바니아에서는 2009년에 총선 부정 시비가 이미 있어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반정부 시위가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까지 죽고 또 크게 다쳤으니까 조기 총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오늘 시위 소식이 유난히 많은데요. 이번엔 네덜란드입니다. 여기는 정권 퇴진 시위는 아니고 이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인데요. 예. 특이한 점은 15,000명의 대학생들이 그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 모였는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로는 1988년 이후에 2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합니다. 예. 네덜란드는 대학이 3년제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3년을 넘어서 4년 이상을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매년 수업료도 받고 또 3,000유로를 각각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정부가 학생 개개인한테 주는 보조금도 이 4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깎겠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예.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시위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 교수, 강사 그리고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더 참여를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마르크 루이터 총리도 대학 졸업할 때 6년 걸렸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의 방침을 비난했습니다. 예. 영국에서도 작년 가을에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 반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이렇게 서유럽 쪽은 정부 재정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충돌이 사회 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라크 침공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요즘에 이라크 전쟁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올 들어서 2차례에 걸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여기 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영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출석 때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블레어 총리한테 이라크전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 영국 군인들의 희생이나 이라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증언에 다시 나와서 영국 군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의 군인이든 아니면 이라크 사람들이든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라크 진상규명의 증언은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는데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방청석에서 너무 늦은 후회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뭐 각종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 제거는 옳은 결정이었고 그러한 상황이 다시 닥쳐도 나는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토요일 아침에 신명철 스포츠 평론가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시안컵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올라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어젯밤에 벌어진 카타르와 경기 홈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카타르는 예. 1대1로 뒤지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3대2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일본이 역시 아시안컵에는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우리나라가 내일 새벽에 이란을 물리치면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25분에 시작하는 준결승전에서 숙적 일본과 겨루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최근 일본과 역대 전적도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최근 전적도 아주 좋거든요. 2000년 이후에는 4승 5무 2패로 앞서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무인데요. 특히 예. 지난해 5월에 남아공 월드컵 앞두고 도쿄에서 친선 경기 가졌을 때 박지성 선수 선제골 놓던 장면들 다들 기억나실 텐데 그때 우리 2대0으로 또 완승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오늘 새벽 요르단을 2대1로 꺾고 오늘 밤 10시 25분에 킥오프 되는 호주와 이라크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8강전은요 공교롭게도 8강전 4경기가 모두 이란 등 그 서아시아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비서아시아 나라 이렇게 대결 구도인데 예. 오늘 새벽 경기까지 8강전 4경기 가운데 2경기 모두 카타르, 요르단, 서아시아 나라들 모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여세를 좀 몰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없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1시 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란전이 펼쳐진다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조금 늦게 주무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승부가 참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전 대회인 2007년 동남아시아 4개국이 공동 개최한 대회가 있었는데 2007년에 그때 우리나라가 8강전 이거 쿠알라룸푸르에서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란과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0대0으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로 4대2로 이겼었거든요. 예. 근데 그 경기 이후 3위 결정전까지 내리 3경기를 승부차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라크와 4강전에서 또 승부차기를 했었고 또 3위 결정전에서는 일본과 승부차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아시아 나라들 축구 수준이 이제 평준화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최근 축구 경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승부차기가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이 축구 경기 승패를 가리는데 승부차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워낙 우리나라 이란의 그 실력이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예.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부차기에 대한 특히 페널티킥이 이제 승부차기로 이제 이루어집니다만은 예. 관심들이 많으신데 뭐 동네 축구나 조기 축구 하실 때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상황까지 가면 많은 분들 이제 그 하실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여튼 정해놓고 똑바로 바로 차는 게 뭐 골키퍼를 제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여간 승부 차이가 너무 이 가슴을 졸이게 하고 선수들이나 또 보는 사람들한테나 예, 이 언론들 기자협회 그 축구 대회도 할 때 보면 승부차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도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찬 기억이 있습니다. 기자협회 축구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어떤 때는 경기하지 말고 그냥 승부차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도 왜냐면 재밌어서. 보통 20분씩 뛰고 이러니까요. 예. 네, 체력적으로 좀 문제들이 있으셔서. 이란의 전력이 근데 예전만은 못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란이 예.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이 아시아 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 일본 뭐 외에 또 출전했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최근 그 신세대 축구 팬 여러분들은 이란이 축구가 그렇게 강했었나 그러는데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각종 대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그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예. 그 직전 대회에서 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8강전에서 우리나라한테 승부차기에 져서 4강에 오르질 못하는 걸 포함해서 최근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이란은 뭐 하세미안이라든지 마다비키아, 테이무리안 이런 국내 팬 여러분들에게도 귀에 많이 익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유럽 리그 진출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번 대표팀에 보면 네쿠남하고 쇼자이 단 2명의 유럽 리그 진출 선수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만큼 전력적으로 조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수들 특히 최근에 젊은 선수들 뭐 지동원이라든지 손흥민, 뭐 구자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번 대회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젊은 선수들 힘을 빌어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예, 이란의 전력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평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소식도 한 가지만 좀 전해주실까요? 예, 대한체조협회가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두고 트램폴린 이거 동네에서 많이 보시던 종목 이게 아니겠습니까? 방방 예. 이렇게 뛰면서 노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램폴린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2006년 도하 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지난해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예. 남녀 개인전이 있었고요. 올림픽에서는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아주 강국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아이들의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계체조 종목을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4년 이제 우리나라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고 이게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육성을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운동신경이 좀 있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예. 대한체조협회가 이거 육성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면은 좀 훌륭한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에 눈이 엄청 온답니다. 4994, 9746 쓰신 분께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온다고 제보를 해주셨네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명철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만나는 참 좋은 생각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 이런 이름의 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체벌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돌기 이런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건데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이러한 안을 학교 교칙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교육감이 거기에 참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문제로 아무튼 그 교육감들,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좀 갈등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승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장을 연결해서 교과부 입장을 들어봤는데 황선식 씨께서 교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현철 씨께서는 과연 운동장 돌기나 팔굽혀펴기 등으로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이런 의견도 또 주셨네요. 교과부 방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 한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살고 계신 남정민 씨인데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사시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놀토인가요, 학교는? 아, 지금 방학 중이어서요? 아, 미안. 예. 예. 깜빡했습니다. 예. 자, 그래도 방학 중간에도 선생님들은 또 학교를 자주 나가시대요, 보니까. 예, 가끔씩 나갑니다. 예. 지금의 벌점 제도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차례 그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그 진지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벌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시 간접 체벌을 허용한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잠깐 이제 그 교과부분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예. 간접 체벌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은 드렸었는데, 예. 근데 워낙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체벌 금지한 다음부터 이게 좀 교권이 안 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지금 계신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체벌 금지한 다음에 학생들이 좀 무리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약간은 있었어요. 예, 이제 일부 뭐 학생들 여럿이서 선생님을 조금 밀친다거나 예, 조금 선생님을 놀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예,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약간 뭐 굉장히 자유스러워진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 완전히 바뀌니까. 예. 예, 예, 그러다가 점점 좋아졌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간접 체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예. 체벌 없이 통제하기가 참 그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많이 좀 두려웠었거든요. 예. 그런데 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 체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예, 공포감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수업에 잘 임해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계신 곳은 다행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주변 학교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은 예, 조금 열악한 지역에서는 좀 그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전에도 물론 그랬고 예,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이런 데서 근무할 때는 예, 체벌이 있었어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체벌 때문에 상황이 많이 나빠지고 또 체벌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예. 사실 체벌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 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당장은 이제 그 체벌이 당장 없어지면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현장의 얘기도 동시에 또 있고 해서 아마 이 뭐 판단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폭력으로, 이게 폭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매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좀 피하자라는 것이 이제 체벌 금지를 원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운영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외에도 이번 주에 시선 집중을 듣고 올려주신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서 야당에서는 지금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최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양병로 씨께서는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 비난의 기준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지 당이나 정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9935-2130 쓰시는 분들께서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허리 휘는 서민들한테 우연이라는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 하면 이제 땅을 샀는데 그것이 이제 우연하게 나중에 이래저래 해서 보상을 받게 돼서 이제 돈을 좀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에 대해서 참 묘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기름값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유업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홍창희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를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이이공사 쓰시는 분과 허대훈 씨께서는 정유사 입장이 좀 너무 반영된 인터뷰가 아니었느냐, 홍창희 교수의 말씀 중에. 그래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터뷰도 필요했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네요. 많은 의견 고맙습니다. (1분) 발언 시간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이것은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 선생은 1959년에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로 사형됐는데 지난 목요일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5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죽산 조봉암 평전의 저자이자 독립기념관의 전 관장이기도 한 김삼음 선생의 1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독립기념관장 김상웅입니다. 저는 작년에 죽산 조봉암 평전을 쓰면서 죽산에 대한 생애를 다시금 정확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죽산 선생에 대한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위한 대단히 전향적인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대법원장께서 죽산의 유족과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를 총독부 판사들이 사형으로 몰고 간 이 참담한 그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정적을 그 용공 좌경으로 몰아서 처형하고 하는 대단히 그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는 죽산 선생을 사건으로 해서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늦게나마 대법원에서 죽산 선생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승에서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죽산 선생에게는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1분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중부지방은 뭐 계속 영하였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과 호수들이 많이들 얼었습니다. 꽤 두껍게 얼었고요. 매일 깨고 또 깨는, 얼음을 깨고 또 깨는 사람들이 있네요. 박윤경 리포터와 신입 프로듀서인 정영선 프로듀서가 찾아가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얼음 되게 두껍게 얼었어. 많이 얼었어. 올해가 많이 커, 유난히. 플럭플럭해서. 만대야, 입질 오는데. 아이씨, 한 발도 안 나와. 네가 이쪽에서 해, 그러면 이걸로. 몰라. 우와, 원래 낚시는 인내야, 새끼야. 너처럼 덤벙대. 야, 고생이 많다. 한 마리 잡았냐? 못 잡았어요? 아, 정말. 이 빙어 낚시는 구데기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줘서 애가 활동성이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고기도 와서 콱 무는 거야. 이거 잡힐 때긴 해요? 지금부터 한참이에요. 한참이에요? 예, 지금부터 해 넘어갈 때. 이거야. 야가라. 이게 두 마리, 세 마리야, 이거 두 마리야. 에 여보 그만 넣어. 작게 넣어가 빨리 튀기는 게 낫다니까. 네. 하나 드릴까요? 빙어 튀기. 엄마가 줘요. 엄마가 들어? 먹어봐. 춘천에 오시면은 꼭 사랑을 이루. 예, 어제 강원도 춘천 의암호의 한 낚시터에서 빙어 낚시를 즐기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비방송용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이 워낙 뭐 가까운 사이니까 이해하도록 하죠. 빙어는 얼음 밑으로 운둔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일부만 얼면, 강이나 호수의 일부가 얼면 빙어가 그쪽으로 몰려서 낚시가 잘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추워서 이제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빙어가 산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젠 좀 많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빙어 튀기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이슈 풍경, 박윤경 리포터와 정영선 프로듀서의 공동 취재였는데, 그 정영선 프로듀서는 고향이 춘천이기 때문에 어제 아주 신나게 갔습니다. 춘천에 오시면 이란 노래, 정형근 씨의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에 오면 사랑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라는 정형근 씨의 노래였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죠. 호수의 잔물결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눈이 많이 옵니다.
점점 더 많이 오는 모양이죠? 예, 눈발이 네. 붉어지는데요. 지난 15일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3호 주얼리오 선원 21명이 청해부대에 의해서 전원 구출됐습니다. 작전명은 아덴만의 여명. AK 소총과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8명을 사살했고 5명은 생포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 측은 3호 주얼리오 선장이 총격전 과정에서 다쳤을 뿐 다른 피해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선박이 그동안에 8차례에 걸쳐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었거든요. 근데 군작전을 통해서 인질이 구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금미호 선원 2명이 아직까지 100일이 넘도록 억류돼 있거든요. 예. 지금 외교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인질의 위험도도 좀 높아진 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그 구출 과정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한국말로 선원들은 다 엎드려라 뭐 그랬다면서요. 네,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해적들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다가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고생들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 국방부가 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다음 달 중순께 열자고 북쪽에 수정 제의할 거라고 21일 어제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내주 중반께 제의할 계획이라면서 실제 예비회담은 2월 중순께 열릴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급은 이 대령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자 및 이 참가자 수준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근데 이제 진통도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의제나 그 사전 절차 등인데요.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이 이 정부가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로 제시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북한의 시인과 사과 그리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사전에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도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4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능을 한 해에 2번 치르려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교과부가 지난해 8월에 이 수능 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건 가혹하다. 그러면서 2번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 이 두 시험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리고 첫 시험 뒤에 보름 동안 이 단기 속성 과일 같은 사교육에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네요. 예. 그에 따라서 교과부가 일단 복수 시행 방안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적절한 시행 시기는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좀 문제는 있는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잘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11과목인 사회탐구 영역을 6과목으로 그리고 8과목인 과학탐구 영역을 4과목으로 통합해서 과목 수를 줄이고 학생들이 이 가운데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던 이 시안의 방안도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과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체제 개편 최종안을 오는 2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건 아무튼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해당되는 얘기들 지금 한 거죠? 그렇죠. 올해 고교 1학년생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예. 당국에 허가 없이 방북해서 2달 넘게 머물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열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그 자신의 방북이 북측에 이용될 것 그리고 남한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를 알면서도 한 목사가 통일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북가 단체인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대해 찬양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한 목사는 지난해 6월에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이 어젯밤 11시쯤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예. 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이 회사 돈 4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로서는 수사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이고요. 차명 계좌 7,000개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장인 장모가 1988년에 매입한 대전 유성구의 밭과 농가에 전입한 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처가에서 이 노후용으로 샀고 실제 농사를 지었다. 나는 매입 사실을 몰랐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는데요. 예. 어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그런 답변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청에 의뢰를 했더니 1988년에서 98년에 해당 농가에 전입자가 전혀 없었고 예. 또 최 후보자의 부인이나 장모가 복룡동에 단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대목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겠네요. 네. 예. 정부가 최근 공급이 불가하거나 이 가격이 오른 고등어, 분유, 오렌지 농축액 같은 7개 품목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확정을 했는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관세 일시 인하를 발표한 67개 품목 그리고 여기에 이제 7개 품목에 합해졌는데 실제 판매 가격도 내려갈 수 있도록 유통 단계별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관세 내렸는데 값이 안 내려가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예, 그렇죠. 예. 한나라당 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선정 문제가 이번엔 민주당으로 옮아왔습니다. 예. 민주당이 충청권 입지를 지금 당론으로 정했거든요. 근데 광주광역시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충청과 호남 간 내홍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어제 광주에 내려갔거든요. 지도부와 함께. 그래서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강훈태 광주시장이 호남 소외론을 펴면서 과학벨트를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20일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면담을 갖고 이 호남권 의원들의 행태를 성토하면서 당론 변경 불가 입장을 전달했거든요. 예. 충청권에서는 당론이 바뀌면 분당하겠다라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전국이 다 나서는 상황이 됐네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나라당에서는 또 영남권 유치를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청바지가 1년 이상 안 빨고 입은 거나 2주 정도 입은 거나 더러워진 정도는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청바지 안 빠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뉴질랜드의 뭐하러 빨겠어요? 뉴질랜드 출신인 캐나다의 한 교수가 한 그 대학생이 하도 청바지를 안 빨아 입길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예. 15개월 이상 빨지 않고 입은 청바지도 2주 동안 입은 청바지와 비슷한 정도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박사는 옷을 자주 안 빨았을 경우에 개인의 그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청바지 한 제조업체도 그러니까 빨래를 덜 하니까 세제도 덜 쓰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환경에 더 좋다는 거죠. 예. 개인에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예.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청바지 제조업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빠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빠는 게 에너지와 물을 각각 40%하고 35%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된 카바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 성형술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도출이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예. 여전히 좀 확인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연구가 6개월 정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이수기 팀장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또 나이 들고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정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때로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텍스트로 남은 어떤 그 기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죠. 사진의 힘, 사진의 역할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생각할수록 크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진의 힘, 사진의 역할을 또 최대한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로 사진 작가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도 아주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2003년부터 천사들의 편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입양 문화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바가 있고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 그야말로 장애를 딛고 투혼을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하나하나 담아내서 역시 큰 관심을 끈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에게는 원래 또 많은 그 유명 톱스타라든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사진 찍히기를 참 원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조세현 사진작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눈이 지금 많이 온다면서요? 예. 예.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일기예보하고 틀리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아마 예. 방송 끝나고 오늘 또 촬영이 있는데 아마 좀 그게 좀 걱정이 예.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강원도 횡성에. 아이고, 예, 멀리 가셔야 되네요. 거기 다문화 가족 지금 세 가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 빨리 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빨리 가셔도 8시에 가셔야 됩니다. 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앞에는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양력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1958년 10월 12일 경북 고령군 출생이십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뜻입니다. 하나도 네. 안 웃으시네요. 예. 평소에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아, 예. 긴장 푸십시오. 예, 예. 제가 긴장시켜드리진 않았죠? 새벽에 좀 예. 이렇게 일찍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는 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눈길에 또 오다가 보니까 예. 좀 허리가 뻣뻣해졌고 약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동고와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중앙대 사진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죠? 예. 한정식 교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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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침 그 학교 한정식 교수님 덕분에 아마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한정식 교수께서는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예. 보성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저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휘문에 있었나요? 제가 다니는 중간에 옮겨오셨습니다. 아, 예. 예. 이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예. 저도 보성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때에서 오셔가지고 첫 시간에 예.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름은 한정식이다. 그러셨습니다. 아, 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한정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기억이 나네요. 여성 월간지 주부 생활 사진 기자로 10년 가까이 일하시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전업을 하신 게 92년이었던가요? 예, 92년도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일대, 중앙대, 모교시고 상명대 등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년째 입양아와 장애 아동을 위한 천사들의 편지 사진전을 열고 계시고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1992년 한국 패션 그룹 올해의 패션 사진가상을 받으셨고 그 중간에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만 2009년 제11회 이혜선 사진문화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개인전은 22차례나 여셨네요. 뭐 숫자는 세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인물 사진을 그러면 하셨겠네요. 예, 전체가 다 예, 그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예. 소재를 봐서는 다 인물 사진이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제일 빨리 사진 촬영하시는 포토그래퍼다 이렇게 알려지셨더군요. 예. 예, 그 빨리 찍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샷을 빨리 누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작업을 빨리 끝낸다는 겁니까? 작업을 좀 빨리 마무리 짓는다고 아, 할게요. 예. 아무래도 빨리 찍는 게 뭐 일단 시간 전략, 그다음 돈도 전략, 예. 그다음에 에너지도 전략이고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질을 높인다고 제가 생각하기 그런가요?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찍어서 그 중에 아주 그 좋은 것만 뽑아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촬영하는 경우는 다 사람이고 인물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뭐 풍경 사진이나 이런 경우는 뭐 한 달씩 두 달씩 걸려서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기다렸다가 자연 환경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해서 찍어야 될 테니까요. 계절도 다르고. 예, 예. 근데 인물은 그렇게 하다간 지치고 제가 오래 해본 결과 가장 이렇게 시간을 빨리 하는 게 그 피사체라는 그 모델도 예, 좀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렇겠네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한테 오는 경우에 보통 보면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예. 시간 전략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 또 바쁘신 분들이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이런 서비스라면은 시간을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반으로 줄여준다는 게 일종의 노하우가 아닐까라고. 그럼 정말 좋아들 하시겠네요. 예. 예. 저도 뭐 그 제8자상 예. 가끔 사진이 찍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찍는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진을 진짜 좋은 사진 한 장을 남기는데 드는 시간은 125분의 1초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셔터 스피드가 예. 그 순간인데 1초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 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학교 강의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중에 예. 하나가 그렇게. 확실한 여기 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역시. 네. 대가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유명 연예인이나 또 저명한 뭐 정치 사회 인사들의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들 사진을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 1년 안 됐지만 작년 3월 11일 날 돌아가신 그 법정스님 이 제일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스님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오히려 사진적으로도 또 스님이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사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예. 그 법정 스님 사진은 어떻게 찍게 되셨습니까? 스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제가 한 2, 3년 좀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죠. 예. 항상 이렇게 거절당했고 스님이 또 유독 사진 찍기 싫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길상사에 있는 그 조지 스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결국엔 지성이 감천이라고 나중에 한번 허락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사진이 그 먼 발치에서 찍었죠. 예. 아무도 이제 허락을 하시도 가까이서 찍을 수는 없었고, 근데 그 사진이 스님 마음에 드셨는가 봐요. 예. 그래서 또 관계자들 얘기 말씀 들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사진 보고 반응을 보이신 적이 처음이시라고. 예.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결국엔 그게 영정 사진으로 지난번에 예. 그 더 가사도 걸치지 않은 이제 그런 그 그냥 평상복으로 입으신 사진인데 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조계종에서도 그 사진을 그 쓰기에는 큰 스님이 보통 돌아가시면은 이제 좀 가사가 있는 옷을 그렇죠, 이렇게 원했는데 어색하게 그 저보고 오히려 다른 사진이 없냐고. 그런데 제가 그 스님이 가장 좋아하셨다고 말씀하니까 뭐 바로 그냥 흔쾌히 그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게. 그 이제 법정 스님 경우에는 조세현 작가께서 이렇게 계속 몇 년이고 공을 들여서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촬영이 어차피 좀 직업적인 면에서도 제가 사진 작가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주문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받고 찍는 편이에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게 다행히 제 사진을 좋아해서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스님 말고 조세현 작가께서 제발 좀 찍어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분은 또 어느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뭐 정치인들도 있고 아무래도 뭐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특히 요즘에 이제 점점 이렇게 이미지화 시대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잘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대부분 이제 사회 지도층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부탁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들어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연예계 쪽에서도 주로 신인 쪽에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나 이게 좀 남들 소개할 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직 그 긴장이 100% 풀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조세영 작가께서 거꾸로 쫓아다닌 분이 또 어느 분이 계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또 어느 분이 있을까요? 법정 스님 말고. 그 일반인들이나 문화인들 중에서 아마 제가 좀 많이 이제 관심이 많고 특히 예술인들을 좀 제가 많이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한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인간문화재 쪽에 뭐 이미방 선생님, 이생강 선생님 이렇게 계속 지금 좀 촬영하고 김백봉 선생님 이렇게 좀 문화 쪽에 인사들 관심이 황석영 선생님, 뭐 고은 선생님 문학가도 그렇고 박서보 선생님 두루두루 말하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좀 문화예술가들을 언젠가는 하나의 좀 뭐 100명 이상 욕심이지만은 남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른 사진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또 뭐 제가 여기서 다 거명해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유명인들의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든가 하는 사진 작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조세현인가?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렇게 카메라를 오래 이제 들면서 최근에 이제 한 5, 6년 정도 전부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그냥 겉만 찍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좀 알고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제가 인물 사진이라는 건 결국 얼굴로서 표현하는 건데, 그 얼굴에 이런 좀 말을 좀 만들어자 보자면 얼꼴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얼의 꼴, 그러니까 영혼의 모습이죠. 얼꼴이라고. 아, 그러네요. 결국에는 저희들 나라 말 자체에도 그 얼굴이 마음에 왜 뭐 이렇게 표정이다, 눈은 뭐 마음의 창이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연구하게 되고, 누가 오늘 뭐 촬영하러 온다, 혹은 뭐 한다 그러면 좀 리서치도 많이 하게 되고. 예, 예. 또 아까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긴장 푸시라고 하듯이 사실은 지금 제가 거꾸로 된 입장인데 예. 카메라 들고 있고 우리 송 교수님이 제 모델이면 제가 거꾸로 해야 될 얘기거든요. 그러겠죠. 예. 예. 뭐 그런 어쨌든 좀 그 그런 연구도 일은 많이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즐겨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 예. 예. 근데 0193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카로 촬영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시니까 필름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필름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지금 디지털을 사용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 예. 요즘에는 작업이 한 80% 이상이 디지털로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왜냐면 더 편하거든요. 근데 디지털과 필름의 구분을 뭐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작가주의와 뭐 아마추어주의 나누듯이 이렇게 예.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사진을 찍은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뭐 자동차 바퀴가 이게 뭐 고무 재질에서 플라스틱으로 변하듯이 예, 뭐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 간단하게 이런 변화를 보지 크게 변화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요즘에 디지털을 이제는 이제 필름 이상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 용어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 예. 색감이 이렇게 풍부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편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좀 친환경적이거든요. 예, 예. 사실은 필름 하나를 사진을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공해를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 화학 약품이 예. 그 사진 관련 화학 약품에 보면은 이렇게 뭐죠 위험 마크 중에 왜 해골 마크 있죠 독약이라고 예. 극약물 예. 그 정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반 개인 암실에서 정화조도 없는 데서 예. 그게 굉장히 그게 방류가 그렇군요. 됐었거든요. 그전에.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은이 많이 들어가고 수은이 예. 사진 약품 중에는 아주 안 좋은 게 많이 쓰이는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디지털이 대세인 것 같고 뭐 아마 앞으로 뭐 더 멀리는 더 다르게 또 발전하겠죠. 예. 요즘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디지털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좀 뭐 사진과 관련된 일입니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2003년부터 이제 입양아들의 사진을 찍어오고 계시고 또 우리 장애우들의 사진도 찍고 계신데 프로젝트 이름이 천사들의 편지입니다. 입양아들의 사진은 어떤 의도에서 처음에 찍게 되셨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 100일 사진을 찍으려고 예. 아이들의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60명의 아이를 거의 뭐 한 이틀에 걸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왜 독거노인들 영정사진 외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듯이 예. 아이들 백인 사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모양이죠? 근데 첫 해부터 그게 원래 전시할 목적도 아니었고, 예. 근데 그 입양 기관에서 사진이 뭐 선생님 참 괜찮은 것 같다고 한번 전시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뭐 저도 흔쾌히 그러면 뭐 괜찮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2003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은. 네,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적 장애인들이나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전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계통에.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고 제가 조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한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나서가지고, 좀 촬영을 해보자 다시. 근데 이제 제 주위에 그 좀 잘 아는 그 유명인들. 초기에 이제 유명인들은 사실 스타가 많이 등장하지 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이게 탄력이 좀 붙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서 그건 뭐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더 인상적으로 좀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명 연예인들은 대부분 호감도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사진전을 제가 방향을 그 당시에 조금 정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직접 입양 대상 되시는 분, 결혼한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많은 좀 더 미래적으로 보자고 해가지고 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당장에 변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20년 뒤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돌 스타도 좀 등장을 시켰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원더걸스, 뭐 빅뱅, 그죠? 예. 뭐 그런 스타도 등장시켰고. 흔쾌하게 다들 응해 주던가요? 대부분 사실 그 과정 중에 한 3회, 4회 할 때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색안경 끼고도 많이 봤죠. 예. 이렇게 스타나 아이를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 제 좀 본의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용이란 말은 말 자체로 놓고 볼 때도 악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게. 아이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저도 지금 사실은 제 그런 기본 생각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 왜 구티어 스타냐, 뭐 혹은 뭐 스타들 자체가 좀 가식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스타들이 대부분 요즘 겪지만 이게 솔직하게 전부 가식적이잖아요. 오히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도 가고 그런가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거기 빠져가지고 못 가고 있는 예. 주변의 매니저분들이 오히려 뭐 가자고 얘기하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그 중에 어떤 일부분이 예를 들어 가식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가식조차도 시간을 내서 왔다는 거는 그럼요. 예. 고마운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입양 문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계신지요? 자평하신다면. 뭐 거창하게 아니고 우선 소소하게만 봐도 사실 현재 한 200명 정도를 촬영했거든요, 아이들. 예. 근데 대부분 다 입양됐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뭐 그 우리 그 기관에서 그 공식적인 평가는 90% 입양이 됐다고 얘기를 예. 하시던데 그 우리나라 전체 입양률로 보면은 2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런 것도 되게 참 좋은 일이고.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어떤 입양 아들이나 입양 가족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지적장애우들에 대한 사진은 또 어떤 그 계기로 찍게 되셨는지? 그거 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뭐 처음에는 첫 계기는 저희 이제 신부님으로 계시는 저희 이제 외삼촌, 예. 외삼촌님이 그 지방에서 그런 그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예. 종교 단체, 가톨릭 단체였어요. 그래서 한번 촬영해달라는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이제 정산동에 있는 뭐 성바울학교에서도 그랬고 보라매 공원에 있는 서울 시립 이제 그곳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올 때마다 지금 기회를 이렇게 한 번 또 뭐라 그럴까 놓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촬영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산동에 있는 성바울학교의 성인 이제 지적 장애 그 학교에서는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저희 그 원장님과 제가 기획해가지고 한 30명 되는 그 원생들 촬영을 한 5년 정도 계속 해줬고. 예. 혹시 뭐 이건 또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기를 원치 않는다든가 하는 건 없나요? 아니에요. 제가 본 걸로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진 찍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고 그리고 저는 또 액션도 이렇게 크게 좀 취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춤도 추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재미있고 전체가 아주 사진 촬영할 때가 가장 기다려지는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죠. 자신이 변화한 것도 많이 느끼십니까? 혹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찍으면서? 당연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제 사진을 찍는 과정이 뭐 이렇게 이제 제 이력이 이제 이렇게 보면 알지만 학교에도 다니고 잡지사 기자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9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톱스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예인 촬영을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뭐 패션도 많이 찍고 사실. 근데 이제 지난 10년 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 이제 뭐 신부님을 계기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사실 모르던 거 사회의 어떤 그늘 쪽에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그게 사진이라는 게 이제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사진 자체의 철학이 우리 어떤 인간사나 사회에도 똑같이 이렇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사진이 좀 밝은 사진을 원하는 사람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따뜻하고 밝은 사진을 원하면 우리 사회 계층 안에서도 그걸 좀 더 밝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더 사진이 폭넓어지고 또 제 하나의 이렇게 좀 뭐 감성이 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렇군요.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사진 작가분이시죠. 조세현 작가와 함께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사진작가 조세현님과 오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혹시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물 사진의 대가신데 어떤 인물 사진이야말로 그러면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좋은 사진인가? 그래서 좀 영혼? 예, 사람이라면 인물이라면 영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영혼이 좀 깃들어진 사진이랄까. 제가 또 추구하는 그 사진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쉽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보고도 이렇게 좀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아마 좋은 인물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진이라면 뭐 사실 그 조도라든가 뭐 각도라든가 그죠? 또 뭡니까 거리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딱 좋다고 찝어낼 수는 없겠으나 조세현 작가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찍으시길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환경이라고 하니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모델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도 항상 자연스러운 사진이 최고다. 흔히 제 사진 보고 좀 따뜻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자연스러움이 곧 따뜻함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진에 온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따뜻하게 느끼냐 할 때 자연스러움. 그러다 보니까 조명도 가장 자연스러운 조명이 좋은 거고 표정이나 심지어 의상. 그래서 이제 참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얼굴을 찍지만 의상도 중요하거든요. 뭐 셔츠를 입느냐 아니면 드레스를 입느냐인데 대부분 이렇게 제 사진을 보면은 퀴즈 문제를 만약 내면은 옷이 기억이 안 나요 보통.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잘못된 사진이라면은 사진을 봤는데 옷이 보이는 거죠. 뭐 액세서리가 보인다든가 그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명웅 선생 저 연극 연출가시죠. 이명웅 선생님 사진을 지금 찍으신 게 이렇게 세월의 선물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있네요. 네. 사진 참 좋습니다. 근데 안경이 보이네요.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목에 걸고 계신데 안경이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웃질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농담을 하는데도 전혀 안 웃으십니다. 홍신자 무용가의 사진도 있는데 이분도 참 사진이 잘 나오셨네. 다 이렇게 웃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촬영도 좀 뭐 할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또 셀렉터라 그러죠. 잘 골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특별하게 룰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셀렉터에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몇십 년간 찍은 사진들을 가끔씩 돌이켜 보면은 이제 초기의 사진들을 지금 좀 다시 재정리하고 있거든요. 다시 뭐 버리고 새로 하는데 그 기준이 아마도 자연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옮길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근데 굳이 다 흑백을 찍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좀 인간을 보편적으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 특히 이제 소외계층 촬영을 많이 할 때 제가 흑백을 거의 대부분 뭐 100% 흑백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옷이나 피부색이나 심지어 뭐 이렇게 액세서리조차도 컬러인 경우는 그게 이게 차별화가 되고 두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 그냥 뭐 그냥 무조건 흑백으로 제가 지금 그냥 흑백이라는 그 흑과 백의 그 단순한 색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뭐 신분이나 무슨 뭐 부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보편화시킨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여 년간 이렇게 인물 사진을 계속 찍다 보시면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그 사람 보면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관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금방 탁탁 잡힙니까? 조금 잡히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뭐랄까 할까요? 후속 질문 드리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뭐 신인 배우들이 온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스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래서 거의 제가 적중률이 한 95%. 그래서 뭐 스타 된 친구가 뭐 권상우부터 이성기 뭐 이렇게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이제 그랬던 낙점했던 관상적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정치인들도 이제 뭐 선거철에도 인물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된다 안 된다는 저는 다 알죠. 진짜로요? 그럼 방송 그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도 뭐 난 앞으로 뭐가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선거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 보고 이렇게 뭐 낙마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 예. 또 당첨되신 분도 봤는데 다행히 제가 촬영하신 분들이 뭐 정파를 떠나서 예. 대부분 많이 당선되셨어요. 예. 다행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는 분들은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죠. 일단은 이런 점도 있었어요. 이게 좀 그 사실 프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좀 찍기 싫은 경우는 저도 안 찍거든요. 예. 사실 뭐 그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예. 인물 사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찍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건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바깥에는 저 아나운서 지망생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따 가시는 길에 한번 쭉 훑어보시고 넌 될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저의 농담에 처음으로 웃어주셨습니다. 오늘. 농담 아니신 걸로 제가 직접 한번 나중에 제가 관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진 작가가 되시겠다고 생각하신 건 어렸을 때부터였나요? 아마 이제 대학교 지나가면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좀 반대는 많았는데 예. 그때 제가 제 생각으로 아마 원래는 법조인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몇 번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게 우리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셨고 또 저도 그때 그 학교 그때 뭐 이과 문과 나누면서부터도 제가 좀 그쪽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런데 그렇게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하신 특별한 아마도 지금 생각해도 뭐 별로 후회는 안 되는데 사실 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는 몇 번 좀 후회도 한 적은 있었거든요. 사진 작가가 된 게. 근데 당시에는 제가 정말로 그 몇 가지 좋은 책들, 외국 책을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라이프지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책을 보고 정말로 이렇게 사진 좀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한 소년의 마음을 바꿔놓고 결국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놨네요. 예. 근데 집에서 좀 댁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겠군요. 그렇죠. 이제 학교 학비도 좀 제가 못 받고 지원을 당시에는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히 독학으로 좀 이렇게 했다고 볼래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대 사진학과를 택해서 들어가셨고. 등록금도 안 주셨던 모양이죠, 진짜. 뭐 등록금은 일부 했는데 이제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카메라나. 그 아마 제가 다 해결을 하고 다녔죠. 여성지에서 한 10년 동안 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여성지를 택하신 이유는 뭐 있었습니까? 사실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인물 사진이 아니고. 근데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여성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다큐멘터리라면 신문사에서 일했어야 되는데 그 여성지에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지 표지도 찍게 되고 뭐 패션 화보도 찍게 되면서 제가 이제 스타들과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제 속에 잠재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사람을 사진으로 옮기는 어떤 잠재된 능력이 그때 여성지에서 제가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신문사에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좀 그렇지 않았을까. 사건 사고 위주로 가게 되고 아무래도 인물 사진은 좀 덜 찍게 돼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게 좀 운명적으로 그 여성지가 저한테 준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좀 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워낙 또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인물은 누구라고 혹시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저는 너무 이제 수천 명 이상을 이렇게 촬영했으니까 그 하나가 지금 사실은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요즘에 최근에 사실 관심은 그 다문화 가정의 특히 2세들의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는 가정에 많이 오고 뭐 특별히 뭐 유명인들 혹은 스타들의 이미지는 조금씩 저한테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저도 뭐 저 시선 집중 진행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 제일 인상에 남는 인터뷰이가 누구인가 혹은 뭐 토론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토론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받는데 저도 늘 그렇게 조세현 작가처럼 그런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제가 촬영하러 가야 되는 그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좀 마음이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팽이성까지 가셔야 된다는데 아무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눈이 와서 가시기는 어렵겠으나 풍경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도 또 도드라지게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눈 속에서. 흑백 사진처럼 눈이 오므로서 배경이 단순화되고 참 이렇게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진작가 조세현님과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선까지 잘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지 않은가? 다만 시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시어머니의 입장이 보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예전 집으로 이사오던 날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이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교 파티도 포기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리고 멍청했으며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녀는 또 화를 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코코넛 문장을 추가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를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그 해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잘 드셨을 때 그 빈 공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야 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과거를 언급하자 그녀의 눈에는 고통의 빛이 번쩍였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녀는 배가 진수된 날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동안 하늘이 흐렸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거칠고 불행해졌습니다. 바다 표면은 거울처럼 잔잔하다. 모두들 내 운명은 좋다고 말한다. 뱃속의 아기도 환생한 부의 신처럼 축복을 품은 아이다. 시어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간단한 몇 마디 말씀을 드린 후 발사식을 가졌습니다. 부두가 일시적으로 약간 미끄러워졌습니다. 플랫슈즈를 신어도 걷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더욱 저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8동이 나갔다. 한 사람은 지도자 DMI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몇 가지 단계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 앞으로 다가왔다가 반대편에서 내 팔을 잡았다. 이모와 함께 두 사람이 테이블에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끈으로 묶인 샴페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내 힘을 사용하여 샴페인 조개를 배의 선체에 밀어넣으면 됩니다. 배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악령 추방을 상징하는 샴페인 피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에 대한 소원도. 평화와 영광을 가져오는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리.